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비언어 유희 장은정 개인전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9월 29일 일요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창밖은 작품이다. 제4회 프린팅월 비움전 선정작가 5인전입니다. 전시 작가님들의 작품 리스트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뜨 골목으로 150m 올라오시면 오른쪽 골목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오픈 시간 외에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같은 말이라도 반복하는 이유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듯이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더 깊이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든가 문구 또는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잠시 재미있는 전화를 받은 것이 있어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작품을 컬렉팅 하신다는 분이 갑자기 전화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있는 작품을 팔고 싶은 생각에 연락을 주신 건가 싶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또 자기가 컬렉팅한 작품은 절대로 팔 생각이 없고 끝까지 가져가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뭐 유명한 갤러리들, 유명한 작가님들, 그리고 뭐 서울 옥션, 뭐 K 옥션, 이렇게 두루두루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옥션이 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로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로 올린다는 거는 서울 옥션이나 이제 K 옥션은 2차 시장이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을 직접 올리는 거는 조금 그 시장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너무 젊은 작가님들의 시장의 검증을 아직 미처 다 거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마구잡이로 경매로 올리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은 전에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서울 옥션에서 블랙낫이라고 하는 경매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들어가서 좀 판매를 조금 했습니다. 네, 그게 2023년에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아쉬운 거는 문을 닫을 때 운영을 왜 문을 닫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도 없이 갑자기 문을 느닷없이 문을 닫아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하긴 2022년도나 2023년 초까지는 미술시장 호황기였고 누구든지 작가라면 작품을 팔 수 있었고 또 컬렉팅 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작품을 소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온라인으로 전화로 또는 뭐 메일로 문자로 그리고 서울 옥션 블랙낫을 통해서 판매를 재밌게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젊은 작가님들의 저가의 작품들이라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판매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재미있고 또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로 꾸준히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장이 좀 기울어지면서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도 조금 인기가 빠지고 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좀 덜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온라인 판매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아는 작가님이나 아니면 소장했던 작품들 그리고 소장했던 작품들이 작가님의 작품이 다시 전시된다고 하면은 연락이 와서 그 작품에 대해서 문의도 주시고 하시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연락을 주시는 분은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작가님의 작품이나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님들의 작품이 연락이 오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판매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갤러리나 많은 작가님들이 지금 판매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뭐 실감하고 있기는 할 텐데 아닌 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다양한 시장 여러 가지로 확산되고 그러면서 관심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관심도 많아지고 눈길도 많이 받고 그런 건 사실인데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런 반응에 비해서 좀 덜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왜 그런지 의아한 점, 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관심을 가지면은 좀 폭발적인 판매도 있는데 그것이 덜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서울 옥션이나 아니면 K 옥션에서 이렇게 전문 작가들의 경매를 마구 올리는 거는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의 그 성격상 2차 시장이라는 성격상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열심히 잘 활성화되면서 운영되다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이유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수익이 난다 해도 그것으로 그 큰 매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문을 닫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서 블랙낫은 블랙낫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모델을 만들어냈으면은 지금 같이 계속 꾸준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을 닫은 거는 어쨌든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서울 옥션 블랙낫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점이 필요한데 그런 가성비 좋은 홍보 방법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습니다. 작가와 작품이 뜬다든가 갑자기 확산된다든가 이런 거는 어느 한순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작가가 어떤 식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민인데, 미술 쪽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은 글쎄, 일단 작업이 좋아야 될 테고, 좋은 작업이 어떤 시기와 시대를 잘 만나서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목을 받으려면은 기존에 쌓아놓은 거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반고흐 같은 경우도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1000점 이상 작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뭐 미술관도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지 미술관 전시도 하고 큰 갤러리에서도 전시하고 하면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작업량이 많지 않거나 활동 기간이라든가 활동량이 많지 않다면은 그렇게 기회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갤러리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유지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야지 그 궤도를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 갤러리 시작할 때는 한 3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5, 6년 지나도 답이 없고,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분은 뭐 10년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2, 3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깝깝한 일입니다. 네. 물론 작가님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작가 활동도 10년은 해야지 그나마 인정받고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10년인가 봅니다. 그 전에 되는 경우도 뭐 몇몇 케이스를 보기는 했는데, 그 작가님이나 그 갤러리를 보면은 진짜 무던히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또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오르거나 단계에 오르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중누각의 이야기처럼 공중누각을 갖고 싶다고 해서 맨 위에 층부터 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공중누각이 되기 위해서는 밑단부터 어느 정도까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쌓아가는 것을 열심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중누각까지 가려면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어쩔 수 없는, 시간적으로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디안 기우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인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인디안 기우제라고 합니다. 네, 될 때까지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제5회 프린팅월 비움점 접수 중입니다. 전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선착순 50점입니다. 전시 작가 중 5명을 선정해서 단체전을 초대합니다. 전시 작가 중 1명을 선정해서 개인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누적 작품 수가 16점이 되면은 그때도 개인전 초대해 드립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꾸준히 보여졌을 때 무엇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누적 작품 수가 어느 정도 채워져도 전시를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인 공모전은 숏 영상 공모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는 11월 6일까지입니다. 벌써 숏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숏 영상을 11월 6일까지 모아서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공개하고 그 내용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이 중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1월 6일까지 숏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숏 영상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비움 갤러리 유튜브 채널에 숏 카테고리에 보면은 숏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 소개, 작품 소개를 1분 이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배너,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만듭니다.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가 노트, 포트폴리오 리뷰를 합니다. 현재 계획은 매주 수요일 간편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되어진 몇몇 작가님들은 이 한 달 이내에 일정을 잡아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리뷰나 아니면은 전시 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활동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작가님들은 이후로도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리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지난 7년간 진행한 전시나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좀 작업이나 활동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이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